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전남 고흥에 나로 우주센터가 있죠. 오늘 오후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첫 번째 로켓 발사체 누리호가 이 나로 우주센터에서 시험 발사를 할 예정입니다. 2013년 나로 과학위성 발사 후에 우리 기술로 만든 첫 번째 발사체인데요. 우주에 떠있는 비행체인 인공위성 기술과 달리 이 발사체 기술, 그러니까 로켓 기술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기술인데 이제 최종적으로 우주로 나가기 직전 단계인 75톤 추진 엔진으로 오늘 시험 발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오늘은 뉴스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이 소식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 교민들은 이 로켓 소식 외에 또 어떤 소식들을 살펴봐야 할지 오늘의 뉴스 필리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소식은 페이스북 교민 뉴스 그룹을 통해서도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좀 더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요. 필리핀 내 중국인 불법 취업에 대한 소식, 오늘의 첫 번째 뉴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온라인 도박을 운영하고 있던 중국인들이 대거 체포가 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최근 필리핀 의회에서 이 필리핀 내 불법 취업 중인 중국인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상원에서는 청문회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상원 노동위원회 조엘 빌라누에바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리피노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필리핀에 유입되고 있는 중국인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죠. 한편 이번 청문회에서는 필리핀의 외국인 관리 실태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점검을 했는데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입국 시 29일까지 체류가 가능한 관광객 신분으로 필리핀에 도착을 한 후에 최고 6개월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하면서 불법 취업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올해 현재까지 약 160만 명의 중국인들이 필리핀에 들어왔지만 그 중에서 합법적인 취업 비자가 발급된 숫자는 18명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대략 10만 명 중에 1명 정도가 되겠네요. 2015년부터 3년간, 그러니까 2015년, 16년, 그리고 2017년까지 3년간 발급이 된 외국인 노동허가서 AEP의 숫자도 11만 9천여 건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 11만 9천여 건 중에 절반 정도는 중국인들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인을 제외한 기타 외국인들에게는 3년간 약 6만 건 정도가 발급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번에 보도가 된 외국인, 특히 필리핀 내 중국인들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들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는 점이 집중 지적이 되었는데요. 상원에서의 발언은 중국인들이 실제 일을 하고 있는 곳으로 파악이 되는 지역에서는 일제 단속이 시급히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중국인들의 유입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행정부와 의회가 어떤 정책 조율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시진핑 주석이 공식 방문을 마친 지 불과 수일 만에 이런 필리핀 내 중국인들에 대한 문제들이 급격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건 무슨 이유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속이 시작이 된다면 우리 교민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도 적지 않을 텐데요. 이 부분도 좀 세밀히 들여다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필리핀 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쌀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필리핀에서도 주식이고 그만큼 민감한 품목이기 때문에 뉴스에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뉴스에 올라온 쌀 소식은 쌀 가격 인상과 필리핀 정부의 쌀 관리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깐 살펴볼까요? 필리핀 식량위원회 NFA가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쌀 NFA 라이스의 가격을 현행 키로당 27페소에서 최소 33페소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책임자인 토마스 에스카레즈의 발언인데요. 현재 NFA에서는 현지 수매 가격을 키로당 20.7페소에 농민들로부터 수매를 해서 이걸 27페소씩에 팔고 있는데
이 가격, 그러니까 키로당 NFA에서 얻게 되는 수익이 6.3페소씩이 되는 거죠. 이 금액이 NFA 입장에서는 적자라는 주장입니다. 일단 쌀이 정제 과정 등을 거치면서 초기 물량의 약 65% 정도만 남게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벌써 30% 이상의 손실이 나오게 되는 셈이니까 쌀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해진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제기된 내용은 필리핀 식량위원회 NFA의 역할에 대한 부분인데요. 상원의 농업 및 식량위원회 의장인 신시아 빌라 의원은 현 NFA의 역할을 지역 단위 쌀 생산량 관리에 국한하도록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쌀 농민단체인 FFF에서는 식량 안보를 위해서라도 NFA의 역할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농민단체에서는 NFA에서 전자상거래를 위한 시스템 등을 갖추고 산지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들을 제안했는데요. 쌀 관리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의회의 주장과 국가가 나서서 직접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농민들의 의견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 한 해 동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필리핀의 쌀 관리 정책이 내년에는 또 어떤 상황이 놓이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먹거리 문제니까 말이죠. 오늘 살펴볼 마지막 소식은 오랜만에 환율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필리핀 중앙은행 BSP가 필리핀 페소화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화 보유액이 지난 2달간 연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서 이런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건데요. 필리핀은 지난달 금리를 인상하면서 외화 자본 유출이 최소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필리핀의 외화 보유액 GRI는 749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필리핀은 연말이 가까울수록 외국에 나가 있는 OFW들의 본국 송금액이 증가를 하고 BPO 업체들에 지급되는 해외 기업들의 결제 금액도 이 시기에 증가를 하는 추세가 되곤 하죠. 따라서 연말까지는 지금의 환율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달러 대비 페소화가 강세를 띠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매년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었었기 때문에 특별한 뉴스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올해 워낙 페소화가 급등을 했던 상황이었고 연말에는 달러당 58페소를 넘어선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던 상황이라서 환율이 안정되고 있다는 소식이 한편으로는 좀 특별한 내용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환율이라는 게 사실 오른다고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반대로 또 내린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다 피해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적절히 그 추세를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기준 환율은 1페소당 21.7원, 달러당 52.58페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필리핀의 유력 방송국인 ABS-CBN에서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TV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한국에서 촬영을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상당히 시청률이 높은, 그러니까 필리피노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들인데요. 주말에 방송이 되는 홈 스위티 홈과 바나나 선데이가 한국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주변에 한국 소식 궁금해하는 필리피노 친구들이 있으면 미리 귀뜸을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10만 교민, 150만 방문자들이 함께 듣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